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한쪽에선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기술이 그야말로 미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뒷받침해야 할 우리의 금융 시스템, 과연 이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입니다. 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거론되는 토큰화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이 그림에서 빼놓을 수 없는 XRP라는 자산의 역할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려면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긴장감 넘치는 세계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만 봐도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죠. 보세요. 카리브해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인데 이런 지정학적 마찰이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그냥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큰 그림입니다. 미국이랑 이란, 이 강대국들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심지어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을 2척이나 보냈다고 하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팽팽한 분위기가 비단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서로를 향한 말들도 굉장히 거칠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한쪽에선 기술혁명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만 봐도 AI 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기술은 저만치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돈, 즉 금융 시스템은 과연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낡은 금융, 새로운 기술. 제목 그대로 우리는 지금 21세기 기술을 쓰면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는 아주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금요일 저녁에 돈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나 들어오는 거.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JP모건으로 보내는 건데도요. 수수료는 또 $30나 떼어가고요. 이게 2026년의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우리한테 $30씩 받으면서 며칠씩 걸리게 하는 바로 그 은행이 하루에 처리하는 돈이 얼마냐? 무려 16조 달러입니다. 16조.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시스템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인데 왜 돈을 보내는 건 아직도 이렇게 원시적일까요? 왜 이렇게 며칠씩 걸리고 비싼 비용을 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낡아빠진 시스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금융업계도 바보는 아니겠죠? 그들이 내놓은 답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토큰화 전환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토큰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 예를 들면 집문서,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을 디지털 조각, 즉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훨씬 빠르고 싸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실리콘밸리 괴짜들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JP모건의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토큰화는 현실이다. 이게 미래다. 라고 못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 장난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토큰화의 위력이 확 와닿습니다. DTCC라는 곳은 전 세계 증권 거래를 거의 다 처리하는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산을 토큰화하면 새벽 2시든 오후 2시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담보를 옮길 수 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무려 100조 달러, 우리 돈으로 경단위를 훌쩍 넘는 자산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도 알았고 토큰화라는 큰 그림의 해결책도 봤어요. 그럼 이제 이 퍼즐에서 아주 중요한 조각 하나, 바로 XRP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XRP,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건 결제를 위해 태어난 디지털 자산입니다. 역할이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달러를 유로로 혹은 주식을 채권으로 바꿀 때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자산인 거죠. 이 다리를 통해서 거래가 훨씬 빠르고 저렴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려면 비교해보는 게 제일 쉬워요.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즉, 사놓고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는 가치 저장 수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XRP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도구, 즉 유틸리티로서의 가치에 집중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체인링크랑 비교해도 그 차이가 명확해요.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은 블록체인 바깥 세상의 정보, 예를 들어 지금 주식 가격이 얼마다 같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보 전달자죠. 반면에 XRP는 그 정보에 따라 실제 자산을 교환할 때 필요한 돈, 즉 유동성 그 자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데이터 문제를, 다른 하나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둘 다 중요하지만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기관들은 앞다퉈서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들, 그리고 진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산은 규제입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통과 확률이 며칠 전만 해도 90%였어요. 거의 된다고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52%. 그냥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이건 대중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5예요, 5.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극단적 공포. 거의 FTX 거래소가 무너졌을 때나 봤던 그런 수준의 공포감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괴리를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JP모건 같은 거대 기관들이 토큰화라는 미래를 보고 차근차근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술의 미래를 보고 묵묵히 나아가는 기관들의 현실과 공포와 불확실성에 휩싸인 대중시장의 현실, 지금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가 마침내 충돌하는 날이 온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ossessed, and that they, she act